이충우 기자의 이 사통팔달 어떻습니까? 유통 쪽 아무래도 하니까 네. 좀 여기저기 통화를 해가지고 사통팔달 어때요? 그 이름도 좋고요. 예. 보니까 다른 매체에서는 유통팔달이라는 이름을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유통. 팔달입니다. 유통팔달? 예. 아, 사통팔달이 아니라 유통팔달이라고 쓰고 있어요? 유통업계 너무 이슈를 전하는 아, 그런 뒷얘기를 주로 전하는 그런 그래요? 코너입니다. 유통팔달? 그거 좀 별론데. 그냥 사통팔 쓰면 되지 뭐 굳이 뭐 유통팔 쓸 이유가 뭐가 네, 있어요? 그럼 하게 되면 저희는 사통팔달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13일에 금요일이에요. 네. 또 연말 되면 금요일 하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유통가들 막 이벤트도 많이 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13일에 금요일에는 뭐 어떻게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나요, 유통업계?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오늘 어. 당일 행사는 아니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어. 본딴 블랙 위크라고 해서 롯데마트가 이제 일주일간 블랙 프라이데이식으로 좀 단기간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롯데마트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충우 기자,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대가 그만큼 더 큽니다. 요새 유통업계 이슈들 많은데, 네. 자, 오늘 준비한 얘기 보니까, 야, 유통업체들이 이 어마어마한 아울렛 대전을 벌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예, 롯데가 이천에 오늘 아울렛을 공식 오픈을 하는데요. 오늘? 예, 오늘입니다. 거기 언제 가시나요? 이게 어제 프리오픈 행사에 가져가지고요. 아. 기자나 일부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미리,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롯데가 내세우는 것은 영업 면적이 국내 최대이고 국내 브랜드 이제 최다 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유통팀의 최보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새롭게 자리 잡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영업 면적 5만 3천 제곱미터로 아시아 프리미엄 아울렛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입점 브랜드 수도 가장 많습니다. 가전과 패션 등 국내외 인기 브랜드 모두 353개가 들어왔습니다. 이천은 롯데의 10번째 아울렛이자 3번째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내년에는 고양시와 구리시에 도시명 아울렛을 추가로 개점합니다. 아울렛에서만 연간 1조 원이 넘는 매출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은 그동안 롯데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집대성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내일 본격 개장을 앞두고 VIP 고객을 대상으로 열린 프리오픈 행사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원래 사고 싶었던 가방이 있었는데 지금 50% 넘게 또 할인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갈 것 같아요. 소비 침체와 출점 규제 등으로 백화점 사업이 주춤하는 사이 아울렛 사업이 고성장을 이어가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아울렛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최대 마수 신세계는 기존 여주 아울렛 규모를 2배 확장하기로 했고 현대백화점은 2015년 김포를 시작으로 아울렛 시장에 본격 뛰어듭니다. 불황형 소비를 노린 유통업계의 아울렛 대전이 한파 속에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 우리 최 기자가 그냥 리포트 나가는 중에 롯데 쇼핑 주가가 무려 1,000원이나 더 오르네요. 2,000원 오르다가 네. 조금 전에 3,000원 올랐는데 네, 다시 또 2,500원으로 500원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아까 그 고객분 얘기 들어보니까 네. 할인을 50%나 해줬다고. 그렇게 할인이 많이 되나요? 아울렛 가면? 네, 아무래도 상시 할인 매장이 입점해 있다 보니까 할인율이 최대 70%에 달합니다. 70%. 예. 어디 이충우 기자 가보면 좀 그런 그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해서 좀 제품에 조금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가보시면 어때요? 제품은 전혀 뭐 손색이 없습니까? 어때요? 보통 백화점에서 팔던 제품을 이제 2월 상품식으로 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아울렛 전용 상품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세계의 상황은 어떠하옵니까? 롯데가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예, 신세계는 인근의 여주 아울렛을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있죠, 예. 예. 롯데가 이제 새로 오픈하게 되니까 기존 점포를 확장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확장하면서 이제 브랜드 수를 늘릴 예정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보유한 프리미엄 브랜드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브랜드 진로는 자기들이 신세계가 우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싸우는군요, 이렇게. 예, 서로 지금. 아웅다웅. 아울렛이 특별히 인기를
끌고 있나요, 실제로? 네, 아울렛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나홀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유도 한번 같이 좀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2월 상품을 상시 할인 판매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인율이 70%에 달하는데 이제 또 이런 아울렛 사업의 고성장세에 이어서 유통업체들도 점포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엔 고양에 또 하반기에는 구리에 아울렛을 오픈할 계획인데요. 수도권에 다 포진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양, 구리, 서울을 삥 둘러싸네요. 예, 수도권과 이제 이천까지 이렇게. 예, 이천까지. 그렇습니다. 아울렛을 엄청 열었는데 네. 5년간 오픈한 아울렛이 총 10개 되고요. 올해만 해도 서울역점, 어제 열은 2,000점, 그리고 부여점까지 3개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부여? 예, 부여에도 이제 점포를 하나 야, 오픈했습니다. 우리 충우 기자 고향인 부여 근처에 예, 인근에 있습니다. 야, 부여 인근에 있잖아요. 예. 오. 근데 아울렛만 이렇게 열고 백화점은 최근에 뭐 신규 점포를 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백화점 사업은 아울렛에 비해서 이제 그 소비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보면은 이렇게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요 백화점들이 신규 점포를 한 곳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점수가 없는 것은 거의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오. 이것도 배웠네요, 제가. 네. 그 신세계유통연구소 자료 보면은 그 백화점이 올해 29조 9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은 거의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부터 그 경기 침체 영향으로 5.5%로 이제 한 자릿수 성장률로 약간 성장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꺾였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백화점. 요새 진짜 백화점 가는 분들은 많이 줄었죠? 어때요? 네. 롯데백화점 명동 거기 근처도 요새 조금 손님이 좀 많이 줄었나요? 뭐 할인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그때. 있으니까 그런 행사 기간엔 좀 많이 몰리는 편이고 아, 평상시에는 방문객이 예전만큼은 많이 안 온다고 합니다. 뭐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온다고 한테 그랬었는데 좀 네, 뜸한가 보죠? 명동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중국인이나 중국, 일본인들이 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 관광객들 여전히 많이 오고 있고. 예, 예. 해마다 이제 외국인 관광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업체들이 야, 이제 성장은 아울렛이다.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네. 아울렛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어딘가요? 예, 그 경기 파주가 바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아, 그 롯데와 신세계 점포 거리가 6km, 차로 하면 한 10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 원래 재작년 초에 신세계가 먼저 아울렛을 열었었는데 그해 연말에 롯데가 그 인근에 점포를 냈습니다. 원래 같은 아울렛 부지를 두고 부지 확보 경쟁을 벌였었는데 결국 자존심 싸움이 그 근접 출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접 출점, 차로는 예. 10분 거리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자, 아울렛뿐만 아니라 네, 복합 쇼핑몰.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이 아울렛하고 복합 쇼핑몰은 좀 많이 달라요. 어때요? 뭐가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아울렛 같은 경우도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하나의 업체인데 네. 그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은 이제 백화점도 들어가고 영화관 이런 것도 있고. 네, 영화관도 들어가고 뭐 마트도 들어가고 마트 이렇게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아, 예, 예. 들어가고 문화시설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뭐 대규모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 쇼핑몰도 또 유통업체들이 또 난린가요, 요새? 예, 아무래도 이제 롯데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예, 롯데 한번 보시죠. 2017년 파주에 이제 오픈한다고 밝혔었는데 그 파주에 세븐페스타라는 복합 쇼핑몰을 오픈하는데 그 넓이가 거의 축구장 37개 그 넓이의 땅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축구장 예, 37개 넓이의 땅에 예, 예. 어마어마한 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롯데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만큼 유통업체들이 이제 향후 5년간 어느 곳에 점포를 지을지 이미 계획을 세운 상황인데요. 그 롯데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이제 2015년에는 부산에 복합 쇼핑몰을 열고 또 당장 내년 8월에도 수원에 복합 쇼핑몰을 또 낼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인데요. 더 공격적이에요, 신세계가. 예. 그 5년 안에 대여섯 개의 복합 쇼핑몰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 그 2016년 상반기엔 경기 안성에, 하반기엔 대전과 하남에,
2016년 이후에는 인천 청라, 경기 유양, 또 2017년엔 경기 고양에 복합 쇼핑몰을 세울 계획입니다. 롯데보다 더 공격적이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자, 파주에 지은다는 롯데 복합 쇼핑몰이 세븐 페스타, 예. 축구장 37개 넓이. 지금 사실은 파주 아울렛 근처도 땅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옆인데 또 저쪽으로 또 한참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복합 쇼핑몰은. 네. 그러면 이 땅도 나중에 개발되면 또 얼마나 오르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롯데 신회장이라든가 그 명예회장께서 이거 파주 쪽으로 자꾸만 공을 들이는 게 네. 통일의 시대에 대비해서 롯데가 미리 부동산 투자를 이쪽에다가 대대적으로 벌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무래도 파주에 뭐 아울렛도 있고 복합 쇼핑몰도 있고. 네. 롯데가 여기 막 가는 거 이제 롯데가 이 북쪽으로 이렇게 쭉 그 경의 신우주 경의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보니까 뭐 요새 뭐 숙청됐다 해가지고 뭐 사형됐다 하고 총살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분위기가 들쑥하던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롯데가 자꾸만 이게 경의선 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네. 뭐 걷다 대고 뭔 일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롯데 성견지명이 있는 거죠. 네. 롯데가 일본 통이잖아요. 네. 일본이 대북 정보는 제일 빠삭해요. 그쪽을 통해서 네. 한 거예요.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 얘기는 크게 얘기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친구 기자 두 번째여서 네. 제가 막 순서 좀 바꿔보고 이런저런 좀 이렇게 즉흥적인 얘기도 많이 여쭤보고 그러는데 우리 이충우 기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네요. 이 포커페이스 원래 포커페이스인가 원래?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네. 위에 녹음실이 있지 않습니까? 한 3-4번은 읽고 왔는데 아직도 내용이 그렇게 정확히 입력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지금 강변을 하고 있군요, 우리 이충우 기자.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뭐 안성, 한양, 의왕, 청라 다 저 서울 외곽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지금 도심에서 하는 이런 그 기존의 대형 마트 사업 네.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규제가 도심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규제가. 대형마트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신세계가 이렇게 복합 쇼핑몰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무래도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그룹 매출의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형마트가 주력 사업이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형마트 상황을 여쭤보셨는데 그 지난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이제 지역상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새 점포를 출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전통시장 인근에는 아예 출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맞아요. 도심안에 또 마땅히 출점한 부지조차 좀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마트가 그동안 이제 그나마 신도시를 중심으로 점포를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겨우 2곳 정도 출점을 했습니다. 네. 그 2011년엔 6개, 지난해엔 9개 점포를 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점포 수가 크게 급감을 한 상황이죠. 네. 그 11월까지 누적 매출을 보면은 이제 총 매출액 이마트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3.4%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번 달에 이제 연말에 매출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 14조 2천억 정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4,800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해요? 예, 그러니까 역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심각하군요. 예, 대형마트에서는 이제 영업 규제도 받고 출점 제한까지 이제 이중 규제 받게 되다 보니까 이 기자. 네.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 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네. 나가는 것 같은데, 네. GS25나 이런 데가 오히려 골목상권을 많이 침해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에 그렇죠. 따른 어떤 문제랄까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아무래도 골목상권 문제가 올해 이제 네. 또 부각이 됐었죠. 편의점 그렇습니다. 업계가 그래서 편의점 업계가 올해 같은 경우는 편의점 이제 사업. 점포 수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편의점 사업을 신사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들도 추진하고 했었는데 그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뭐 홈플러스가 좀 편의점 진출을 선언했는데 3년 동안 50개 정도밖에 출점을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 기자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유통업계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활력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온라인은 어때요? 온라인.
그 온라인도 이제 아울렛과 마찬가지로 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올해 온라인몰 업계는 11.4%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8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야. 그 내년에도 1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42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군요. 이 온라인 사업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롯데가 최근에 이제 오픈마켓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지난주 팀장급 사업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퍼런스에서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 행사에는 이제 모바일 커머스를 비롯한 오픈마켓, 그 진출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네. 이미 그룹 내부에는 이 프로젝트라는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모바일 커머스를 중심으로 오픈마켓 진출을 적극 이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통업체들도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입니다. 이충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